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봅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죠.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분들입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유한타증권 유민수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크로 지표의 완화와 더불어서 환율 안정, 시장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그 안에서 눈여겨볼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12종목부터 공개해보죠. 오늘 루니, 뷰노, 딥노이드, JLK 등 AI 의료주들 동반 반등을 보이는 가운데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의 10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신약 개발에 5천만 달러, 약 640억 원을 투자한다는 외신 보도에 AI 의료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 리커전에 AI 모델 개발 투자에 나서면서 AI 헬스케어 사업 진출 기대감이 관련 AI 의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죠. 연일 바이오 업체처럼 연구 개발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업단에서 하반기부터 클라우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매출 발생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수 신규 고객사 확보와 더불어서 MOU 체결까지 기대 유효하다라는 평가인데요. 과연 얼마나 더 반등의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의 10일 신테카 바이오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조용하던 주가가 거래 터지면서 급등하고 있는 아세아제지가 오늘의 9위로 이름을 올렸네요. 개별 호재가 있죠. 배당 확대, 자사주 취득,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주주가치 재고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소식에 주가 급등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의 25%를 배당 지원으로 쓰고 한 주당 500원의 분기 배당, 또 내년까지 연간 200억 원씩 총 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한 이후 자사주 전량을 2026년까지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주식 분할 단행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역대급 주주 환원 움직임 반가운 소식에 주가 급등하고 있는 아세아제지가 오늘의 9위입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 살펴봅니다. 엔비디아의 행보에 따라서 파생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 안에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오늘의 8위네요. 간밤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오는 9월 IPO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앵커 투자자, 그러니까 대규모 직분을 사들여서 IPO 흥행을 유도하는 투자자로 유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라는 소식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AI 칩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속에 오픈엣지 테크도 반등세를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 IP 업체로 AI 플랫폼 IP 솔루션 등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ARM을 표방하고 있죠. ARM과 동일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ARM과 서로 다른 IP 제품군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 관계가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결정판 NPU, 신경말 연상장치 IP 솔루션 국내 유일 업체로 알려져 있죠. AI 칩 관련 외에 사실은 코난테크, 셀바스 AI 등과 함께 AI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강했다가 최근에는 테마 소멸이 되면서 주가도 갇혀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고사양 메모리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8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차지를 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짚어봤습니다. 10위 신테카 바이오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이 엔비디아발 훈풍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AI 관련해서 투자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 20%까지 올랐다가 윗꼬리를 길게 다르면서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네, 이쪽 이제 의료 AI, 그러니까 의료 AI 디지털 쪽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AI 그 진단 쪽 하는 쪽 뷰노나 뭐 루닛 뷰노, 그다음에 뭐 JLK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AI 플랫폼으로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후보 물질을 발굴. 그러니까 임상 보통 바이오 쪽 보면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후보 물질 단계부터 AI를 등용을 해서 AI를 사용해서
그런 기간 단축, 예를 들면 뭐 3년 후보 물질을 발굴한 3년 정도 걸린다면 뭐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상장사로는 제가 볼 때 뭐 지니너스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신테카 바이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제 이쪽 아까 전후에 먼저 얘기했던 진단 쪽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에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의 가시성들이 있는데 이쪽 AI 신약 플랫폼 쪽은 아직까지 어떤 매출에 대한 가시성. 그다음에 동사 역시 이제 유효한 어떤 후보 물질 자체로 아직 발굴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굴을 해서 소위 라이선스를 일으켜야지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하지만 뭐 하반기 때는 기존에 이용했던 AI 플랫폼 기반으로 매출이 일정 부분 달성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로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뭐 계속 보유하는 거에는 뭐 찬성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일단은 진단 쪽 역할을 하고 있는 이쪽에. 근데 실적 시즌이 이제 실적 시즌 전후에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지난 다음에 조정이 있으면 그때 한번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전자 쪽에 신규는 전자 쪽으로 어떤 가중치를 두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실적 발표 이후에 신규 진입은 고려해보고 AI 의료에서 본다면 사실은 신테카 바이오의 매력도는 다른 종목들 대비로는 다소 좀 낮다라는 분석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9위 아세아 제주도 전략 세워볼까요? 적극적인 주주환원 발표로 주가 급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평가 가치주였었죠. 퍼 3배에 PBR 0.2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저평 가치주였는데 주가가 이제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성장주만 갔었지 싸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측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측에서 어제는 이제 보답을 한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했어요. 배당 확대, 자사주 취득, 자사주 소각, IR도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요. 주식 분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된 물량이 소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바닥은 확실히 잡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시장에서 현재 좋아하고 있는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섹시한 어떤 성장의 어떤 테마에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 호흡으로는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에 이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좀 이제 긴 호흡으로 좀 천천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으시겠네요. 글쎄요, 지금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아마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 좀 운 좋게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가치주로 꼽히고 있는 아세아 제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이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상승 어디까지 보일 수 있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AI 반도체가 지금 혁명으로 이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이쪽 관련주들이 상당히 높은 주가를 지금 시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화두는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보다 더 화두는 사실은 TSMC죠. TSMC가 지금 엔비디아 물량도 지금 기존의 애플 물량도 지금 힘들어했는데 선단 공정에서 엔비디아 물량도 지금 예를 들면 엔비디아 물량 지금 6개월 리드 타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체적인 파운드리 그다음에 TSMC의 역할들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만약에 GPU 이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H100이나 A100 이후에 AMD도 지금 MI300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출시할 거고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도 10나노에서 지금 파운드리 한다고 하죠. 10나노도 지금 수율이 잘 안 나온 상황입니다. 일부는 지금 TSMC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파운드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팹립스 디자인 하우스 업체 DSP를 하라고 하죠. DSP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IP 업체들입니다. IP 업체들이 파운드리나 팹리스 업체에 그 소위 지도 같은 것들을 전달하게 되면
이 어떤 칩을 설계하는데 대단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IP 회사들은 향후에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범용 GPU를 쓰는 엔비디아의 GPU 외에 빅테크, 빅클라우드 업체 자체 칩을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팹리스 업체나 IP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업체는 두 개의 기업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아무런 이 자체 칩을 생성의 AI의 GPU가 아닌 생성에 특화된 NPU라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동사의 동사의 NPU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자체 IP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두 업체를 향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오전 2조 원을 투자해 포항의 양극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어제 실적 발표 후 빠졌던 부분을 다시 만회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훈풍이 전해지면서 주춤했던 셀 3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삼성 SDI는 하반기 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70만 원 선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6% 오르면서 7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상승세는 어디까지일까요?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한화오션은 8월 모건 스탠리 지수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1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현재도 4.4%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OCI가 삼성전자의 국내 공장에 더불어 미국 공장에도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인산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추가 증설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알려지면서 주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12%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7위 종목 살펴볼까요? 전일 블랙핑크 재계약 불투명하다라는 언론 보도에 주가 낙폭을 키웠던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의 7위입니다. 그래도 회사 측의 빠른 해명과 함께 재계약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줍니다만 전일 하락폭 대비로는 반등폭이 다소 아쉽습니다. 지드래곤의 전속 계약 만료 소식에 또 주가 내리막을 걷다가 블랙핑크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좀 흘러내렸었죠.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베이비몬스터 신인 모멘텀은 유효하나 이렇게 핵심 아티스트들의 거취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리사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10만 5천 원을 유지했고요. 향후 재계약 확인 이후에 상향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오늘의 7위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자, 여기서 6위 종목은 오랜만에 기판주에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부장주들의 반등 속 기판주들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대덕전자가 6위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선두에 있고 그 외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등 확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고도화로 인해서 고부가 고성능 기판 FC BGA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DDR5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리 FC BGA의 증설을 마친 대덕전자 등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전망되고 있고요. 3분기 반도체 업황 개선 그리고 DDR5 중심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GPU향 FC BGA의 고성장, 매출 성장이 지속되면서 DS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3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주가 급등하면서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대덕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6위였습니다. 네, 7위부터 6위까지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7위는 YG 엔터테인먼트였죠. 김성희 이사님, 이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느냐? 아니다. 다른 엔터주 대비로는 매력도가 다소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김성희 이사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어제 오늘 엔터 쪽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리사에 대해서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오면서 YG엔터가 조금 많이 밀렸었고 바로 반박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좀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만은 조금 약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넷마블 쪽에서 이제 지분 매각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가 기사가 또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좀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YG 엔터의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될 거다라고 이건 사람 일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될 거다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엔터의 경우에는 역시나 JYP 엔터가 최선호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엔터지 좀 더 전반적으로 약간 눌려 있는데 결국은 JYP 엔터가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눌려 있는 엔터주를 전부 다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JYP 엔터는 어떤 모멘텀을 올라갈 것이냐 결국은 실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증권사 리포트가 약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간 550억에서 600억 사이 정도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주인 JYP 엔터가 다시금 올라가면서 눌려 있었던 엔터 전체를 끌어올려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의 경우 이 블랙핑크 재계약을 확인한 후에 살펴봐야 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PCB 관련주죠. 지난주 이제 신고가 경신 후에 잠시 조정을 받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민수 부장님? 예, 그래서 좀 전에 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TSMC의 코어스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AVP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FC BJ, 그러니까 칩하고 기판하고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FC BJ라는 기판이 필요한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FC BGA 쪽에 사실은 삼성전기가 대상이죠. 근데 동사도 일전에 이쪽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투자들 먼저 선행을 했고요. 업황 자체도 돌고 있지만 향후에 지금 연내,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서버용보다는 전장용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서버용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판 중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판이 여러 가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화두는 HBM, 또 하나는 DDR5죠. DDR5 쪽은 TLB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심텍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심텍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FC SIP나 CSP라고 통신용 장비 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MCP라고 이제 멀티칩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낸드하고 디램하고 같이 패키지로 한 거. 이게 좀 잘 나간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가동률이 조금 절반 정도로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지금 주로 사용되는 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판 쪽에서도 지금 어떤 여루가 좀 우위가 좀 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올라가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은 PCB 업체인 이제 대덕전자 심텍까지 이제 보자는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7월에서 10일치 수출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PCB 수출 데이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해지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덕전자, 심텍의 경우에도 지금 어떤 IT, 반도체 섹터의 상승세의 흐름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0위 신테카 바이오부터 6위 대덕전자까지의 투자 포인트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 주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 게임주들도 시장 상승 속에 반등이 눈에 띕니다. 그 안에서 넥슨 게임즈가 오늘의 5위네요. 넥슨 게임즈 주목도가 높죠. 다음 달 독일에서 개막하는 유럽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3 참가를 앞두고 하반기부터 내년 출시될 신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블루 아카이브 기대감이 큰데요. 8월 3일 중국 정식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고 흥행 기대감이 큽니다. 3분기 중국에서의 실적을 반영해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는 실적 추정치 상향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 중국 출시 확정과 함께 중국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 35,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넥슨 게임즈 반등의 힘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4위 종목 시장에서 다소 잊혀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상반기에 시총이 6조 원이라 감소하면서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었죠. 좀 반격에 나설 수 있을까요? 실적도 그렇고 주가를 부양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화이자와 역대 최대치인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주 잔고도 탄탄하게 채워가고 있고 4공장의 완전 가동 기대, 향후에는 또 좀 더 나아가서 ADC 등 신기술 CDMO의 수주, 5공장 조기 착공 이슈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보험급여 등재 여부도 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4공장 가동과 더불어서 연간 매출 상향 움직임,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구간에 진입된다. 진입 기대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주가도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4위, 오랜만에 올라온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도 최근에 좀 잊혀져 있던 종목이죠. 주가 계속해서 밀린 상황,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한화솔루션이 오늘의 3위입니다. 주가 많이도 빠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SKD&D와 협력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반등을 주는데요. 2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2025년 착공 예정이라는데요. 오늘은 일단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은 주고 있으나 그간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대규모 증설로 올해 판가 하락이 불가피했던 가운데 우려감에 주가도 주춤했습니다. 여기에 화학 부문의 부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 스토리는 유효합니다. 특히 IRA 세액 공제 혜택에 따른 실적 기여를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 입성을 기대하면서 주가 좀 더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오늘의 3위 한화솔루션이 차지했네요. 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부터 좀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5위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이 상반기 게임즈 중에서 이 네오 위즈를 꼽았다면 하반기에는 이 넥슨 게임즈를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핵심은 이 블루 아카이브일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시장 진출 이제 확정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이 게임즈 가운데 넥슨 게임즈의 매력도 얼마나 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뭐 중국에서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 8월 3일 오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얼마 전에 이제 갭상승했다가 세론에 대한 물량이 또 나왔는데요. 참 요즘에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와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 자체가 이미 일본과 중국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된 이후에 이미 다 히트를 치었기 때문에 이미 게임성 검증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전 예약이 거의 340만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추정이긴 한데 실제 이용자 수를 100만에서 120만 정도 추정을 하고요. 하루 4천에서 4,500원 정도 결제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매출이 약 40억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달 매출이 약 1,500억에서 1,800억 정도이고요. 연간 약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매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게임이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이것은 게임 출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올라간 것을 보면서 시장이 이것을 확인하고서 오히려 더 주가를 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넥슨 게임즈, 네오위즈 모두 신작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있는 게임즈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를 압도적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어느 정도 한 번은 내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피해 거짓에 대한 어떤 컨센 자체가 200만 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블루 아카이브 역시도 지금 사전 예약이 340만 원이면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일매출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임이 오픈하기 전에 먼저 미리 파는 맞아요. 어떤 그런 행태가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 전에 주가가 눌려있다라면은 오히려 이것을 매수의 기회로 네.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민수 부장님은 넥슨 게임즈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세요? 넥슨 게임즈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호재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고요. 뭐 넥슨 게임즈 중에서는 뭐 펄어비스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게임주에 가끔 갖고 있는 방향은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블록체인의 P2E 기반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이 다시 반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유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살아나야 되고 이메 같은 종목들이 중심에 서면 게임주 전반적으로 상당히 추세를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산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넥슨 게임즈 아무래도 게임 업종 자체적으로 주도 섹터가 아닌 데 따른 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신작과 또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임주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볼만하다. 넥슨 게임즈 그래도 조정 시 매수 관점 또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전략 세워볼까요? 류민수 부장님, 시장에서 너무 잊혀져 있었는데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요즘 투자자분들 많이 잊혀졌겠지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 이 삼형제에 대한 그 이번에 그 기사,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일단은 좀 반등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하진 않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올해 2분기 실적도 역시 전분기 대비 별도 기준으로는 좀 상향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공자 얼마 전에 지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매출 실적에 대한 기여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동률도 괜찮다는 거고 계속 수주도 받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바로미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금리입니다. 금리에 대한 피벗. 이 피벗에 대한 얘기가 오갈 때 제가 볼 때는 바이오가 한번 세게 붙을 것 같거든요. 그 시점은 저는 올해 하반기 늦으면 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이슈가 또 바이오 전반으로 더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성희 이사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리하게 이제 어떤 다른 데 상장되어 있는 그런 피어 그룹 대비해서 좀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시밀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다른 어떤 해외 상장사 대비해서 비싼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 알다시피 상반기가 아니죠. 작년 내내부터 올해까지 바이오 섹터 거의 뭐 소외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7월 FOMC 전후로 해서 시장의 컬러가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셀트리온의 어떤 움직임에서부터 낙폭과대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살짝 좀 바뀌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사의 내용들은 거의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본다라면은 그동안 시장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했다라면은 지금부터는 많이 올라가 있는 어떤 섹터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바이오 섹터 이제는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주들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워낙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관심 가져봐도 되겠죠, 김성훈 이사님? 일단은 뭐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주가 하락이 좀 심했죠. 일단은 이유는 태양광 쪽의 수요 둔화 그리고 판가 하락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 그놈의 피크아웃 우려감이 정말 그동안 주가 하락의 어떤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이번 주에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이 7.7달러에서 8달러로 좀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연초 2월 이후에 22주 만에 처음 나오는 일인데요. 이게 좀 내용을 알아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제 가격 회복을 위해서 좀 담합을 할 것이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는 바닥을 갖다가 가격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하방을 지지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도 이번에 시장이 확인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서 주가는 더욱더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신재생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저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풍력 같은 경우 우리는 상장이나 뭐 CS 윈드, CS 베어링, 그리고 태용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거 없으면 이제 전 세계 풍력이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는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가 아니더라도 대안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섹터를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수 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있을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약간의 내피셜인데 그 하나그룹에서 이제 예를 들면 니콜라에 대한 기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그룹에서 제가 볼 때는 두 부분을 제가 볼 때 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그 다음에 뭐 방산 이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결과적으로 하나솔루션 태양광. 앞으로 태양광이랑 풍력, 신재생 에너지는 뭐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일단은 어떤 투심이 좀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하나솔루션이 뭐 충분히 정보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위 하나솔루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지크님의 댓글입니다. 이 KCC 오르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KCC가 어제 반도체 밀봉 소재인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의 생산 라인을 안성 공장에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오늘 반도체주들 강세 속에 KCC에도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견조한 상승 이어가면서 10%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GW 베이직 X님의 댓글입니다. 이 하위권에 바이오주들이 나온 걸 보고 바이오 학회에 있네 라고 일정 체크해 주셨어요. 네, 오는 16일 암스테르담에서 2023 알츠하이머 국제학회가 열립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알츠하이머병 관련 학회로 이 관련 회사들은 임상 결과나 이 초록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관련 주들 움직임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머그냥님의 댓글입니다. 이 포스코 DX 막판 스퍼트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이 그룹사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서 주가 3거래일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빠르게 상승폭 확대하면서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부즈 크로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JYP 엔터 너무 빠지는데 라는 의견이었어요. 어제 5% 급락했던 YG 엔터 빼고는 다른 엔터 3사는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JYP 엔터는 8월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외국인이 내릴 때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1.8%의 약세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가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이제 2위와 1위 종목 딱 두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안 볼 수 없습니다. 대망의 2위 종목 공개합니다. 네. 지금 AI 반도체 HBM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한미반도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주가 쉼을 줄지언정 신고가 행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HBM의 수혜주로서 HBM 생산량 올해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종목들 실적 개선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CPI 완화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시장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진수 강세, 그 안에서 빅테크 엔비디아의 선박 속에 AI 칩 관련주들 다시 한번 수급몰이를 하면서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의 흐름과 또 가장 민감하게 연동하면서 한미반도체의 급등이 두드러지는데요. 엔비디아양 HBM 양산 확대를 위해서 KC본더 장비의 수주 확대, 그 기대감을 주가가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미래가치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다시 주가 강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한미반도체가 오늘의 대망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한가 이후의 주가의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대망의 1위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오늘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공시와 함께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에 대한 이슈를 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합병 이슈와 함께 재부각되면서 반등 시동을 걸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오늘 오전 공시를 통해서 현재 합병 주관사 선정을 완료했고 이 사업회사 간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 대상, 시기, 방법, 형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합병 주관사로 이 미래세증권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서정진 회장이 지난 3월 주총에서 합병 절차가 본격화되면 4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죠. 최근 셀트리온 그룹 자사주 매입에 속도를 냈고 지금 모두 자사주 매입 완료 이후에 이르면은 다음 달 중순부터 합병 결의가 이뤄지고 연내 합병 완료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의 수건 3사 합병 완료 시 경영 효율성, 회계 투명성이 극대화되고 이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셀트리온 그룹주 바이오 전반으로도 그 훈풍을 더 확산시켜 줄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오늘의 1위는 셀트리온 3사가 차지했네요. 네. 2위 한미반도체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유민수 부장님 오늘 내내 AI 칩 관련한 또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장이다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급등입니다. 상한가 이후에 주가 흐름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 흐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품주로서는 장비주로서는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 주가 흐름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본딩입니다. 본딩하는 거,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박스권 이스페타시스가 상당히 좋았을 때 한미반도체가 그 전에 먼저 올라갔지만 상당히 박스권을 움직였던 거는 SK하이닉스 HBM 방식에서 공정 방식에서 기존의 TC 본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하는 TC 본더 장비가 아니라 MR 머프 공정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방식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칩과 이제 기판 사이에 이제 또는 칩과 칩 사이에 액체를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소재 나믹스와 협력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TC 본딩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는데, 최근에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요거는 이제 만족도는 이제 MR 머프 방식은 만족도가 괜찮은데 아직까지 상용화하고 수요 잡기는 조금은 아직은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기존에 썼던 TC 본딩 방식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혹시라도 이 MR 머프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상단은 HBM도 쌓아야 되거든요. 위로 8층, 12층, 16층까지 쌓아야 됩니다. 얇게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8층, 12층, 18층 쌓게 되면 위에 상단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 MR 머프 방식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고 하단은 여전히 TC 본딩을 하고 있는 열 압착 방식이라 하거든요. 열을 쐬는 겁니다. 이 방식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전에 하이브리드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들은 TC 본딩 방식이나 뭐 요즘 화두가 되건 MR 머프 방식인데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그 중간에 솔더보는 범프 없이 칩과 칩 사이를 그냥 밀착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 방식을 HBM 지금 3인데 지금 HBM4 그러니까 차세대. 그러니까 HBM3가 4세대거든요. HBM4는 5세대 뭐 이렇게 갈 겁니다. 내년도에. 이 방식을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또 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또 회사 관계자 말에 의하면 지금 기술력을 이용해서 지금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상당히 다른 주가 대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지금 상한가를 간 모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딩 방식이 어드밴스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동사가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잘 착안하시고, AVP 이 공정에 대한 부분, 어드밴스 패키지에 대한 공정에 대한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인테플렉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오테크니스 같은 덜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신고가를 갈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인테플럭스까지 최근에 종목 확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아지는 종목들도 같이 보자 의견 주셨고요. 오늘 김성훈 이사는 한미반도체의 상한가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네. 역시나 진정한 HBM 수혜주는 딱 두 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고요.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죠. 나머지 뭐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스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가 결국은 오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어떤 시세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주도주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가지고서 주도주는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가 일단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죠. 전날 이 뉴스 때문에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주 전반이 좀 움직일 만큼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인데 합병 이슈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성훈 이사님? 네, 그럼 셀트리온을 보면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이오의 바닥을 항상 셀트리온이 잡아줬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뭐 소정진 회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거품 때문에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때 딱 은퇴를 선언하셨고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거품이 꺼지고 저점을 확인했을 때 복귀를 선언하면서 주가의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어제 뉴스를 좀 내보내시면서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뉴스를 좀 다시 한번 공표를 했었습니다. 주가는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3사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5천억이 좀 안 될 텐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합병을 진행시킬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아직 오늘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주간사는 선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이것을 진행할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셀트리온의 어떤 바닥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확산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이런 어떤 합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벤트의 어떤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런 플레이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셀트리온을 가지고서 차라리 다른 바이오를 좀 재료가 있는 다른 바이오를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3사 가운데 좀 어디를 제일 매력적으로 보세요, 류민수 부장님은? 저는 아무래도 뭐 가장 강한 종목이 가장 뭐 낫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시총이 작은 종목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또 선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속도감 있게 자사주 취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사의 결의 1개월 전 이후에는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취득한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서정지 회장이 승부사적인 기질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내피셜인데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된 다음 4분 뒤에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또 모종의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완 효과 이런 것도 한번 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이 뭐 급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일단은 이벤트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도 매매 플레이를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만 더 기다리시면 하반기 또는 상반기에 바이오의 어떤 상승장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지금 단기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류민수 부장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미치는 훈풍도 제한적일 수 있겠네요. 반도체요? 바이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오늘도 조금 일부 올랐다가 다 윗골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에 관전 부분 포인트는 바이오의 어떤 셀트리 중심의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미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모습은 IT 업체,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 이쪽, HBM이나 엔비디아 이쪽에 좀 무게중심이 쏠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살펴봤고요. 5위 넥슨 게임즈부터 1위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승훈 리어드홀딩스 이사, 류민수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부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